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티비입니다. 독일 법원에서 19살에 나치 수용소 경비원을 했던 95살의 노인이 전범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1939년 폴란드 인근에 만들어진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6만여 명이 희생됐다고 하는데요. 이 95살의 노인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유대인 살해 사건의 종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이 재판을 독일은 물론이고 당시 나치에 희생당한 수많은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한일 양국도 이 재판의 상징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화해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본 방위성이 14일에 2020년판 일본의 방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위백서를 공개했어요. 이 방위백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쭉 들어가던 한국과의 방위협력 추진 문구가 빠져 있는데요. 한 나라의 방위백서라는 게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대할 건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교과서적인 문구를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껏 한국과 방위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국방백서에 써놓은 건 실제 마음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한 문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그 문구를 굳이 빼버린 건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새로 넣은 내용이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핵개발 소식만 언급했었는데 이제는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실제로 일본을 공격할 만한 기술력을 갖췄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실어놓은 거죠.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주장은 16년째 변함없이 방위백서에 싣고 있고요. 한국과의 방위협력은 점점 주요 내용이 빠지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소유권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더군다나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국방백서에 떡하니 써놨으니 한반도 전체를 적대시하는 일본 태도가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틈만 나면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걸 제일 꺼리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그게 일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한반도 평화를 꺼리는 수준이 아니라 예전처럼 한바탕 불꽃이 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게 일본일 거라고 해도 지나칠 게 조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일본은 벌써 그 맛을 한번 봤으니까요. 독일이 95살의 자국민을 법정에 세울 정도로 역사 문제를 철저하게 청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독일인들이 일본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그랬다면 애초에 나치 정권에 그렇게 열광하지도 않았겠죠. 두 번의 세계대전 패배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 아닐까요? 1차 대전 패전 후에 전쟁 배상금을 치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데다가 2차 대전 패전 후에는 승전국들이 아예 독일을 둘로 나눠버렸죠. 두 번의 패배를 겪으면서 독일은 그 나름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거예요.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일본은 2차 대전 패배로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전쟁의 상징이었던 일본 왕조는 물론이고 총리를 우두머리로 하는 정치 체제까지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고 지켜냈잖아요. 기시노부스케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줄줄이 살아남아서 그 후손인 아베가 일본에서 최장기간 총리를 해먹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그 좌우로 역시 전범의 후손들이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죠. 2차 대전에서 패배했지만 전쟁을 주동한 지배 세력들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껏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지난 역사를 청산하려는 게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부모는 물론이고 제 자신들한테까지 돌을 던져야 하니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가 있겠어요? 전범국인 일본은 통째로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다가 고스란히 되돌려줬는데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가 분할 통치를 하다가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죠. 그것뿐인가요? 식민 통치를 받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 마당에 6.25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 6.25라는 발판을 딛고 일본이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거고요. 그러니 일본에서는 2차 대전을 일으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광풍이 몰아치길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친일 반민족자의 자손들도
일본 극우 정권이랑 똑같은 이유로 과거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려는 거고요. 그런 아베 정권이 믿을 때라고는 미국밖에 없겠죠. 러시아에서는 2차 대전 때 점령한 쿠릴 열도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일본 코앞에서 군사훈련을 해대지.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지. 멀쩡히 한국 땅인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겨야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적밖에 없으니 2차 대전 전범국에서 기사회생시켜준 미국만 믿을 밖에요. 이번 국방백서에서 무려 42쪽에 걸쳐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이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혼자 엄지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요? 아예 미일 동맹이 세계 평화는 물론이고 우주 평화까지 지킨다고 하지. 지금 일본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미국 때문에 오키나와는 난리가 났어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13일에 미군 기지에서 확진자 32명이 발생하면서 누진 확진자 수가 9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미 국방성이 주일 미군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감염자 수를 통보를 받아도 외부에 제대로 공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게다가 감염자 숫자는 알려주는데 감염자에 대한 동선은 알려주지 않아서 기지 주변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히 신문에서 주한미군은 감염자 정보는 물론이고 동선까지 다 한국 정부에는 알려주면서 왜 자기네한테는 알려주지 않느냐는 기사를 쓸 정도니까요. 이거 제가 답을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감염자가 생기면 끝까지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분류하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검사하잖아요. 일본은 감염자가 생겨도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나머지 식구들은 검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괜히 동선을 일일이 밝혔다가 잘못하면 혼자 피박쓰게 생겼으니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앞에서 주한미군은 그래도 조금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키나와에서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군이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더니 우리는 해운대까지 기어 나와서는 난리를 쳤었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수십 명씩 떼거지로 다니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내고 말이죠. 지들이 점령지에 와 있는 군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걸 화끈하게 혼내줄 방법이 없으니 우리 국민들 속만 터지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미군이랑 영사관 쪽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미군에서야 조사 중이라고 하면 끝이지 제대로 조사를 하긴 하겠어요? 어쨌든 일본은 사방을 다 적으로 만들면서 미국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일본이 언젠가는 뼈저리게 느낄 날이 있을 거예요. 사사건건 일본 편드는 우리나라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간도 특설대에 가담해서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이 결국 현충원에 묻혔잖아요. 일제에 부역했던 반민족자는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소리치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프네요. 95살의 나치 부역자를 끝내 재판정에 세우는 독일을 보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